제가 봤을 때 우리 송 기자 때문에 내일 취소한 거예요. 왠지 알아요? 진짜? 그런 말을 들은 적 있어요. 어차피 선거 90일 전에는 집회를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이 해둬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일이 딱 선거 90일 전이에요. 공직선거법 141조 보면은 당원 집회가 선거 90일 전에 못합니다. 당 사무처에 물어봤죠. 근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어요. 걔를 모르고 있었던 거지. 아 근데 설마 그러실까요? 아니, 그럴까요? 집회 신고도 안 한 사람들인데. 국민의힘이 강남에서조차 밀리는 20% 이상 차이가 난 거예요. 강남에서. 오. 네, 여기서 말하는 강남이라는 거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까지. 거기서도 민주당한테 20%포인트 밀린다.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 어떻게 지지해요? 안 밀리면 이상한 거지. 네. 국민의힘 장애투쟁. 우리 출 기자 야당반장 있으니까 네.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이게 어제 이제 했고 뭐 장애투쟁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이제 장애도보. 네네. 이제 뭐 국회에서 출발해서 청와대 앞까지. 그쵸. 예, 한번 3시간인가 걸렸나 그랬죠? 그쵸. 2시 정도에 출발했으니까요. 그쵸. 네. 한 3시간 조금 더 걸렸네요. 네. 그리고 원래 오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더라고. 오늘 네. 예견돼 있었는데 하니 안 하니 하다가 네. 원래 내일 하겠다고 했다가 네. 저녁에 취소했어요. 그쵸. 취소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송 기자님이 비하인드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취재 제가 봤을 때 네. 우리 송 기자 때문에 내일 취소한 거예요. 왠지 알아요? 진짜? 들어보시죠. 네. 그 잘 모르시죠 지금 내용을. 아니 이게 그러니까 취재를 하다가 그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차피 선거 90일 전에는 집회를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이 해둬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일이 딱 선거 90일 전이에요. 근데 선거 90일 전에 그 공직선거법 몇 조였죠? 공직선거법 141조. 맞아요. 141조. 141조 보면은 당원 집회가 선거 90일 전에 못합니다. 음. 근데 내일이 선거 90일 전이에요. 음. 도보 행진이 가능할까? 음. 라는 그 궁금증 때문에 이제 당 사무처에 물어봤죠. 아까 근데- 오해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네, 오해 물어봤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어요. 걔를 모르고 있었던 거지. 아 근데 설마 그러실까요? 아니, 그럴까요? 집회 신고도 안 한 사람들인데.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물어보고 나서 이후에 안내가 나온 거는 도보 행진은 취소. 대신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연다. 네, 의원총회는 뭐 집회 대상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약간 깨름칙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실무적인. 몰랐던 것 같아요 당직자 입장에서. 네. 아니 제가 어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 거기 이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 중에 몇 분이 또 친한 분들이 있거든요. 네.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네. 막 여러 가지 하소연하면서 음.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집회 신고를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 그랬더니 실무적으로 뭐 저희가 뭐 챙기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사무처에서도 못하고 이렇게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체크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투쟁도 네. 실력이 있어야 해요. 맞아요. 이거 이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투쟁이 쉬운 줄 알아요. 뭐 집회, 도보행진 이거 다 실력을 켜켜이 싼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맞아요. 건데 장동혁 지도부나 지금 국민의힘은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도 엉망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전략적으로도 선거 이렇게 치르는 당 처음 봤고 저는 10수년 동안 여의도 있으면서 당이 몰라 그래도 선거 시즌은 되면 일단은 이제 선거 채비를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당은.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의 장동혁 지도부는 선거를 포기한 자, 선포자를 선언했다. 근데 근데 나사가 빠져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지금 당직자들, 사무처 당직자들, 음. 그다음에 중간 하위 당직자들 다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억지로 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냥 장동혁 대표가 즉흥적으로 막 시키니까 맞아요. 이걸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뭐 이게 참 귀찮고 이거는 이러다가 실무적인 것들도 놓치게 되고 그냥 억지로 그냥 하자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따라가고 망한 정당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공직선거법 140조 2항에 나오네요. 정당 선거일 90일 전에는 몰랐던 거야. 뭐 중앙당이 연수 시설에서 개최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당원 집회하면 안 돼요. 이게 딱 걸리기 때문에. 봐봐요. 어제 나온 발표가 5일부터 지방 다니면서 계속 이러한 행동을 그렇죠.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야, 이 조항을. 몰랐으니까 그런 발표를 하지. 근데 국민의힘도 법률국은 있잖아요. 법률 잘못 기조국에서 이런 걸 다 하는데 그러니까 기조국에서 옛날처럼 검토하는. 단단하게 실무적으로 뒷받침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있어요. 보면 좀 당이 흔들릴 때.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는 맨날 놀란 게 민주당이 원래 집회 이 집회 시 전문 정당이잖아요. 힘들었지. 표현하지 제가 야당에 자주 보면 야당의 피. 야당 시절에 여기는 진짜 집회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 이런 식으로 실패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제가 그렇지, 봤을 때. 없었어요. 차라리 너무 격화돼서 물러섰지 집회를 못 열진 않아요. 아니 솔직히 집회하는 이유가 네. 결기를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투쟁 결기. 그렇죠.
이건 내 그냥 침묵 시비 딱 하고 그러니까요. 걷어 계속 이 뭐야 이게 안 하는 이만 못하죠. 맞아. 어제 그림만 봐도 재밌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국회의사당 문 나설 때는 장동혁 대표 이름이 연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하다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안내 말하면 안 된다. 구호 외치면 안 된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용히 이제 다리를 건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말도 없이 가면 민망하니까 공동역에서 마스크를 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은색 마스크 차고 왔어요. 아 그때부터 침묵이로 이제 네. 코스프레 그냥 시작했구나. 침묵한 거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 당이 준비가 안 됐구나라 느꼈는데 물어보니까 준비 안 됐던 거예요. 신고를 못 했대요.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예요. 몰랐던 네. 거야. 근데 뭐 준비도 준비지만 지금 누가 사실 체크해보자. 도보 뭐 투쟁인지 투정인지 모르겠으나 이 자체가 국민적 호응을 전혀 못 받아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더라고. 어제 보니까 엊그제도 그렇고 도보 행진하는데 왜 해? 그래도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유를 잘 모르죠. 이유가 뭔데 그래서 뭐 음. 이재명 정권이 독재 정권이래. 음. 누구 마음대로? 음. 아니 국민들의 60% 이상이라면 더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독재라고 니들은 해? 니들이나 똑바로 해. 윤석열 반 헌정 인물을 옹호하고 나는 윤석열이다 우리는 윤석열이다 외치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고 하니까 참 우습지도 않다. 그런 조롱들이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법률도 법률적인 채비를 못 했겠으나 사실 호응을 못 얻으니까 나가봐서 정치인들이요 조롱당하면 나가기 싫어요. 아 맞아요. 그럼 나가는 것도 그걸 피곤한데. 물어봤는데 일반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싸늘한 눈빛 있잖아요. 아유 저것들 이런 경멸인 눈빛 그렇죠. 그걸 잊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는 게 좀 두려울 것 같아 의원들이. 그 딱 현장 가면 딱 느껴지거든요.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도 없고 오히려 더 손가락질만 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두 분은 또 이제 플레이어로서 평론도 하고 그 보좌관도 하시고 이제 출마도 하시니까. 근데 저는 송 기자 마음이 이해돼요. 왜냐면 제가 야당 10년 출입하지 않았습니까? 이 보수 정당에. 네. 박근혜 탄핵도 제가 이러면 솔직히 냉정히 말해서 나랑 새누리당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기자들도 괜히 시민들이 나 때리는 것 같아요. 옆에 돌아다니면 그죠? 그렇죠. 네, 흥도 네. 안 나고 네. 그렇다고 뭐 의원들한테 갑자기 가서 내가 출입기자인데 아이고 뭐 이런 거 아무도 없는데 왜 하십니까? 이렇게 조롱할 수도 없고 어쨌든 내가 접하는 사람들이 좀 잘 돼야 그렇죠. 분위기가 좋잖아요. 요새 조금 힘들지 않으세요? 요새요. 요새 그쵸. 요새 뭐 당에 그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번 당이 뭐 아직 지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당이 이게 어쨌든 다운돼 있어요. 다운돼 있고 설마 그런 거죠. 집회 신고를 안 한 거겠지. 못했다고? 네. 이 정도 준비도 안 했다고? 왜냐면은 흔히 장외투쟁 나가는 목적이 뭐예요? 여론전이잖아요. 여론전인데 아무 말 없이 걷는다? 그리고 어제 날씨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참 좀 힘 빠진 상황이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네. 96년도에 신한국당 들어갔거든요. 그 96년 말 97년도에 IMF가 터지고 대선에서 졌잖아요. 저희가 이해창. 네, 김대중 대통령한테 정권을 뺏겼는데 98년도에 야외 장애 집회를 하러 나가재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독재하고 야당 의원 빼가기 하니까 거리에 나가가지고 김부겸 의원하고 이거 빼는 거 그만. 김부겸 의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요. 김부겸 의원은 다른 때 갔었고 2000년도 이후에 갔었고 하여튼 야당 의원 한 2, 30명 빼가기 해가지고 야당 파괴 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당보를 뿌리면서 이게 야당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살려주시오 막 이걸 해야 되는데 당직자들 사무처 당직자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입사원인데도 이제 당보 들고 이렇게 나갔다?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 보더니 뭐 한나라당 안 받고 어떤 분은 그걸 꾸겨가지고 제 얼굴에다 던지면서 IMF니까 이 나라를 망친 놈들 하면서 막 던지고 막 욕하고 가고 그게 거기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이번에. 요새 좀 그런 생각이 분위기죠. 듭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그 행정통합법. 네. 아니 이게 사실 그 소수장님 봤을 때는 어때요? 결국 해줍니까 TK? 오늘도 집회하더라고. 결론부터 저는 좀 본인의 전망은? 말씀드리면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행정통합법의 이 스타트를 끄는 게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그쵸. 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아주 오랫동안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시작해서 5국 3특을 진행하는 아주 그게 많은 일을 했어요. 네. 이게 그냥 지방시대위원장이 있었던 게 아니라 5국 3특의 틀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정치적인 셈법 때문에 사실 좀 민주당은 불편하죠. 국민의힘 본인들이 하자고 하고 요구하는데 자기들이 정리를 못해서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민주당 하자고 했는데 그래놓고 이제 뒤늦게 부랴부랴 지역에서 욕먹고 그 유권자들이 욕먹으니까 다시 정리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런 입장이라서 그냥 뭐 해달라고 뭐 당신들이 요구한다고 우리가 해줄 수는 없다라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셈법을 갖고 있어서 조금 좀 늦춰지는 것 같으나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이 국토의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큰 정책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해줄 것 같아요. 이게 들어보니까 날짜는 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남았어요. 뭐 3월 말인가까지만 예, 하면 예,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가능합니다. 예. 해줄 거는 같은데 네. 안 해줄 수도 있겠다. 안 할 수도 왜냐하면 있다. 지방선거로 봤을 때는 네. 대구시장을 이번에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아 민주당이. 민주당 차원에서는 그래도 지지율이 높진 않잖아요, 솔직히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몰라 대구시장. 네. 그래도 다른 때 지방선거 때보다는 대구시장 하나 때문에 어떻게 국토의 그 균형 발전 그게 맞죠. 지금. 맞는데 그냥 지방선거만 그렇죠. 놓고만 욕심만 봤을 본다면. 때는 야 대구까지 우리가 대구시장까지 먹을 수 있다면 국민의힘 청선 같은 그 지지 기반을 좀 무너뜨릴 수 있겠다. 17개 시도지사 중에 지금 경북 하나 남기고 싹 쓸어버렸다. 네. 보수의 심장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 다음번 뭐 총선이라든가 그 다음번 대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정치적인 정략적인 욕심과 판단이 있다면 안 해줄 수도 있겠죠. 핑계만 대면서 그래서 쟤네들 때문에 안 됐어요. 막 그러면서 어제도 보면 8개 시도 경북에 있는 그분들이 반대 성명 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 잡아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있죠. 아니 우리 송 기자는 비하인드 취재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충남하고 그쵸. 연동이 돼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짱동이요? 그 이제 재밌는 게 어쨌든 지금 통과 안 된 게 대전 충남 대구 경북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뭐 대구 경북은 말씀하신 대로 경북에서는 계속 이제 반대 성명이 특히 나오고 경북 북부. 네. 그리고 오늘 결의대회에도 경북 지역구 하는 의원님들 안 오셨거든요. 김영동은 안 왔어요. 네. 오늘 그 되게 안타까워. 강성 반대론자. 네. 그래가지고 도청 소재지. 안 왔는데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이제 밥 먹다가 좀 들었는데 충남 지역구 모 의원님이 이 대구 경북 사안에 엄청나게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소속. 국민의힘 소속이죠. 네. 국민의힘 소속 충남 의원님이 이제 이 대구 경북 통합법 이 진행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많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 통과되면은 자기가 받을 압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전 충남만 남아버리니까. 그래서 여기를 계속 모니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대전 충남은 지금 반대 여론이 강하잖아요. 시도지사 분들이. 네. 국민의힘 소속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네. 받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대구 경북이 통합이 돼버리면 통합법이 진행이 되면은 자기들이 부담이 좀 커질 거 아니에요. 지선을 앞두고. 그래서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물어본대요. 네. TK 되냐? 아니 TK는 이미 정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본인들끼리 뭐 한 해 만에 하다가 25명 모여서 어떻게든 간에 찬성으로 해서 지도부에 전달했고 지도부가 이거를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송원석 원내대표가 필리버스 처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민주당이 처리해 주셔 당신들 의석수 많으니까 이 상황이면 TK는 된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근데 그러면 대전 충남은 그것도 정리해서 갖고 와. 원래 당신들이 처음에 그거 하자고 했던 게 대전 충남인데 그걸 왜 정리 안 해와? 네. 민주당은 당연한 요구예요. 그렇죠. 헐러면 처음부터 했던 원점부터 시작해서 TK부터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오면 민주당이 고민한 끝에 해줄게 이 정도는 던져놓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문 한 장 안 받으면 되겠어요. 그건 일단 손 들고 서 있어. 그러고 나서 들어와.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 정도로 하는 게 ABC예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저는 이제 이 통합 TK와 대전 충남은 국민의힘에 달렸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지역의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고 그 유권자들을 충족을 시키려고 노력하느냐는 민주당한테 조금 읍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판단 미스가 있었으니까 협력해 달라. 그러면 우리도 이 정도는 또 협력할 부분들을 내어줄게. 요것만 달렸어요. 대전 충남도 해준다 보세요? 저는 한다고 봐요. 오, 해준다 보세요 다?
안 될 것 같아 대전 충남은. 왜냐하면 음. 충남에 있는 주민들도 반대 여론이 더 심하고 도지사, 대전시장 다 반대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의회에서도 지금 반대 성명 내고 있는데 거기는 힘들 것 같다는 좀 장소의 생각이 말이 들고.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민주당의 탓은 아니야. 그렇죠. 국민의힘이 안 하는 거지. 근데 이건 좀 이상해. 왜냐면 하고. TK는 어쨌든 시도지사는 윗사람들은 다 정리가 됐거든요. 어쨌든 애니 뭐 추경호 원내대표 원래 반대했다가 찬성했다가 왔다 갔다 했지만 근데 충남은 제가 봐도 지금도 반대하더만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찍어 아니, 누른다? 그건 안 할 것 그 같아요. 독박을 누가 안 할 써요? 것 같고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무책임함과 그리고 무능력함이 단적으로 드러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거 그만둬야 돼요. 자기 즐거워 이거 하려면은 내가 이거 대구 경북 통화 이 문제 내가 좀 여러 가지로 협상을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딱 던지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딱 해야 민주당에서도 좀 받아들이지. 자기 자리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가 사실은 적극적이지도 않았었는데 다시 막 쫓아가지고 해줘 이러면 그렇죠. 완전 이거 책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자리를 걸어야지 그럼 잘못했으면. 근데 염치도 없잖아요. 장동혁도 그렇고 송원석도 그렇고 책임 정치라는 걸 몰라요. 자기 자리 지키는데 급급하다고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 못 걸어요. 말은 이제 걸라고는 하는데 걸어 그러면 못 걸어. 그래서 저는 걸음도 못 걷고 걸음도 못 걷고 직도 못 걸고. 근데 이제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민주당은 해주려고 하나 여기를 국민의힘에서 가르마를 안 타주면 민주당이 억지로 이걸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전 충남은 안 될 수도 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이 정리를 해서 민주당이 제시를 한다면 민주당이 안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왜냐하면 대통령의 큰 국정운영의 1호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저는 사실 대전 충남이 국민의힘에 정리가 안 돼서 이번 선거에서 통합이 아닌 그대로 남겨진다. 이건 대전 충남 그 우리 주민들에게 국민의힘은 역사의 실수점 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4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4년. 그러면 4년 동안 여기는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지방소멸이 가속되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SOC나 이거 사회 인프라도 완전히 뒤처지는 거예요. 근데 TK나 광주 전남이나 뭐 특별자치도 부울경 같은 이런 부분까지 봤을 때는 엄청 발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격차를 어떻게 누가 보상하냐고.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저는 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의 최초하자던 사람들이 왜 아직도 주판을 튕기지?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신들이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니 당선되면 뭐 할 거야? 네? 당선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전부잖아요. 아니 통합됐는데 자기가 출마도 못해. 시장직이나 도지사직 내려놔야 돼. 그럼 자기한테 오는 이득은 없잖아. 지역에서 아유 우리 결단하셔가지고 도지사님 시장님 때문에 이게 통합돼가지고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평가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출마해가지고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 때 도전하는 게 더 좋을까? 지금 대전시장이나 충남지사는 자기네들이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쪽 지역은. 그러니까 이게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당장 그러니까 만약에 통합되면 강훈식 실장이 내려오면 진다는 이제. 그런 판단하더라고요. 거기는 진작 이번에 안 나간다고 그러던데. 네. 정리됐잖아요. 음. 박수현 네. 대변인 출마한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이제 그 충남지사 던지고 보면 이게 통합이 되더라도 통합지사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 보시는 거죠. 강훈식 비서실장은 서울시장 자리에 좀 욕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싶어 했던 것 같고 대전 충남은 조금 좀 이렇게 지방이라고 뭐 큰 정치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또 속마음을 그건 비하라고 하죠. 강훈 실장이 또 속마음. 아니 저의 그냥 분석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요새 아무튼 장동혁 대표의 이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출입 기사를 봤을 때 네. 처음에는 아니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민주당에서 트라이를 해서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정치를 시작할 때 민주당 데리고 가요 제발. 네, 박범계 뭐 밑에서 반사. 네, 처음에 트라이를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쇼다. 이 사람은 속마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강성 보수가 아니다. 했는데 그 실제 출입 기자 보기에 그래요? 약간 진심 포스라는 말이 있어요 요새. 진심이란 말이. 다들 맨 처음에 뭐 반응들은 뭐 저랬던 분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강했죠.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점점 들리는 말이 진심이다. 네,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든 언론에 대한 좀 약간 뭐랄까요?
피해 의식 내지. 피해의식, 뭐 언론을 약간 배척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 같더라고. 그냥 요즘에 그냥 조선일보도 그렇고 뭐 다 보수 언론지도 그렇고 뭐 이제 진보 언론지도 그렇고 모두 다 날 비판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 생각이면은 이제 지금 하는 행위들은 다 진심에서 이제 우러나서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그랬다. 사람인 거죠. 그리고 본성이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배척을 하고 유튜브 보니까 자기 칭찬하는 거 알고리즘 떠서 계속 거기에 매몰된 거지. 장동혁도 그 상태 같아요.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은 이제 전한길, 고성국, 성창경, 뭐 서정욱 이런 사람들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레거시도 안 보고 그 사람들하고만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 결국에는 윤석열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윤석열과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장동혁 화이팅. 재간둥이에요, 재간둥이. 우리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선거에 보배지. 있어서는 보배까지는 아니고 그냥 재간둥이, 둥이 정도 되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를 정치인으로서 분석하자면 뭐 아까 뭐 이게 뭐 보수 성향이 아주 뭐 그 친하지도 않고 진보 성향도 있었던 것 같고 처음에는 막 표변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철학이 없는 사람이야. 그게 뭐냐면 그런 정치인들은 보통 백지 같은 거예요. 백지. 백치가 아니라 백지. 그냥 통상 밑그림이라는 게 보통 정치인한테 있어요. 신념. 진보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 도화지를 펼쳐놓고 정치를 색을 채워가는지 아니면 보수의 정통 보수의 밑그림을 그리고 색을 채워가는지 이 두 가지의 어떤 명확한 신념과 가치를 가진 정치인이 있느냐 하면 이런 장동혁 대표 같은 정치인들이 덜어 있어요. 백치 상태에서 시작해서 부으면 부어주는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해서 거기를 그냥 색깔을 그냥 그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밑그림 없는 신념과 가치가 없는 정치를 시작했던 게 아닌가 싶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정치력이 부족한 게 그런 밑그림이 없는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같은 반헌법적 인물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후회가 돼버렸어. 그래놓고 그냥 가요. 마치 그게 본인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거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처럼 달려가는 걸 보면서 저는 장 소장님 말에 좀 동감을 해요. 아마 윤석열과 똑같은 맞아요. 마지막을 비참할 정치인으로서 맞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간을 쭉 당겨서 지선이 뭐 참패다 치고 국민의힘이 그 다음에 구심점은 한동훈 전 대표한테 간다? 쉽지 않아요, 그것도. 왜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때 한동훈 대표가 재보궐선거 나가서 배지를 달더라도 네. 복당을 하고 어떤 기회를 받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2028년도 총선을 앞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영남권의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거부감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왜 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오면 날 죽일 것 같거든. 저도 사실 공천 안 줄 거거든. 저도 이 느낌 받았어요. 쫓아낼 거거든. 네. 그 약속, 그러한 의구심을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게 향후 국민의힘에 안착을 하는데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손잡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 진짜 배척할 수 있느냐. 김영삼처럼 몇 명을 이제 꼬셔가지고 그래도 너희들은 살려줄게. 꼬셔서 이렇게 안착하고 그 다음에 쳐버리느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무조건 이번에 배지 달아야 돼. 배지 안 달면은 2028년도까지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산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산 북가. 네. 왜냐하면은 대구가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대구는 좀 어렵다라는 게 대구 쪽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의 또 분석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워낙 지난 총선 때 비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을 때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호응도가 높았다. 그래서 북합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다. 3자 구도 하더라도 동탄 모델로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봤을 때 이길 수 있어요? 그 부산 북각. 그건 모르죠. 선거니까 이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맥을 짚어주세요. 맥을 짚자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 진영 내에서 어떤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다. 좀 영원한 얘기 같아요. 된다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게 있어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힘듦이 있고 본인이 입성을 해야 되는데 송영길 전 대표처럼 본인의 지역구를 양보해서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키웠어요.
그런 결단해 줄 사람이 왜 친한계 옆에는 없을까? 이 국민의힘 내부는 없을까? 비켜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명분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수재건이라는 입장에서 한동훈을 키우고 한동훈을 보수의 정치 리더로 키우겠다 하고 하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모델을 그대로 해서 이제 국회에서 좀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다면 헤게모니를 지겠지만 지금처럼 명당 자리 보러 다니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명당이 많지 않거든 정치권에. 그러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지금 지역구로. 근데 명당 자리 가려면 이제 뭐 YTN의 뉴스 명당 정도가 이제 명당이지만 됩니다. 사실 부산이 명당이 될지 대구가 명당이 될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정치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예를 들면 강남 쪽에 좀 소구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동훈 대표 그쪽에 살기도 하고 그럼 고동진 의원 정도가 그러니까. 내주고. 그럼 완전 깐부죠. 한동훈 대표 나는 큰 힘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없어. 송영길 전 대표 그런 사람이 없어. 그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국민의힘의 당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막상 쉽지 않은 게 저는 고동지원이 내준다고 해서 무소속 한동훈이 거기서 당선된다 쉽지 않습니다. 강남은 또 달라. 거기는 당세이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당세 빨이 있어요. 근데 보수 우파 지지세가 좀 강하잖아요. 보수 우파 지지하는 분들은 좀 미래를 좀 준비할 수 있는 기대주에 좀 활로를 열어주는 그런 선택을 가끔 하더라고요. 아니 예를 들면 가능성이 송파에 두 명이 있잖아요. 박정훈 변진. 그렇죠. 그분들이 손잡고 다니면 무소속 당선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송파는 좀 강남하고 좀 다른 색채가 있어서 거기는 사실상 비껴줄 마음이 있으면은 한동훈 전 대표를 뭐 좀 이렇게 키울 수는 있는데 그 정도까지에 대한 어떤 로열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모르겠다. 네. 비껴줄 마음이 있냐 없냐 이제 그게 가장 큰 허들 같네요. 한번 물어보세요. 장소영 없어.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생각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바꿨어요? 주변인에게 언뜻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지역구를 그 한 정치인이 누군가의 그 다른 정치인을 위해서 비워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렇지. 아니 송영이 봤을 때 네. 요새는 강남에서도 지지율이 좀 흔들린다며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오늘도 기사 나왔죠. 전에 그 여의도 연구원장 홍영민 예, 소장. 하시다. 그분 이제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시고 맞아요. 이 전공도 사회학이더라고요. 아마 뭐 전문. 사회조사 방법론 이런 거 하셨을 텐데. 여론조사 좀.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 여론조사 전문으로 했는데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처음 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강남 이게 서울만 이제 딱 분리해서 여론조사를 돌리면은 권역을 크게 한 4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냥 나누는데 4가지로 나누는데 강남에서 밀렸던 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중에. 그렇죠. 예. 예. 근데 국민의힘 밀리는. 국민의힘이 강남에서조차 밀리는. 다른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런 게 처음은 아닌데 요번에 또 이렇게 해갔는데 20% 이상 차이가 난 거예요. 강남에서. 네, 여기서 말하는 강남이라는 거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까지 포함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도 민주당한테 20%포인트 밀린다. 차이가 크네요, 근데. 차이가 크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전직 여의도 연구원 요즘 뭐 여의도 연구원 많이 비판들 하시지만 예전에는 당의 최고 그렇죠. 어마어마했죠. 네, 최고 네. 거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최고 탱크 아니에요. 탱크 같은 데인데 여기 출신 이제 원장님께서 원장께서 이러니까 강남에서도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좋지 않아요.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 어떻게 지지해요? 안 밀리면 이상한 거지. 네. 아직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이제 당을 더 떠나서 정치라는 큰 틀에서 제가 지켜봤을 땐 이게 아까 장 소장님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밖에 있냐 안에 있냐 문제잖아요. 헌법 밖에 있는 정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분들도 이 장동혁의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냐면 이건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창피해 죽겠어. 이게 지금 표출되는 그 사인이다. 그러니까 헌법 안으로 들어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그거 다 걷어찼잖아요. 그래서 사실 선거라는 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민주주의는 헌법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유권자들의 선택은 헌법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 기대가 된다 안 된다 이걸 선택하는 건데 헌법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판단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